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여러분 5번째 동행 모의고사 치르셨을 거고 요거를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아주 귀중한 어떤 기회로 잘 삼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너무 낙담하진 마시고요. 혹시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정말 본격적인 기회가 한 번 남아 있잖아요. 실제 시험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설을 꼼꼼하게 해보고 그런 다음에 잘 마무리하고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도표 문제였었어요. 정답은 4번이었었고 4번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더 적은 수의 방문객들이 방문했다. 이 도시에. 그런데 크루즈십을 타고 3월에 방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3월에 방문한 수가 더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언제보다 June and July combined라고 되어 있으니까 6월과 7월을 합친 수보다 덜 방문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6월과 7월의 방문객 수를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합이 절대로 이 마르치의 합보다 더 넘어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3월에 더 적었다라고 말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2번으로 가서 목적입니다.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여기 밑줄 친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나는 추천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뭐를? You accept her to your college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녀를 대학에 좀 받아주기를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학생을 대학에 추천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쉬운 문제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일단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이 하나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자, 왜 이런 폐기물이나 쓰레기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In the human system, 인간의 어떤 체계에서는. 그러나 어디에서는 많이 널리 이제 작용하지 않습니까? In nature, 자연에서는 하고 물어보고 있죠. 왜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 쓰레기라는 것이 존재하고 반면에 왜 자연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널리 존재하지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번 살펴보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미생물의 아웃풋이라는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에 대한 정보가, 이것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A번 건너뛰셔야겠고. 자, B번에서는 자연은 하면서 이제 어떠한 내용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을 볼게요. 도토리인데 어떤 도토리죠? 이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풋이 된대요. 다람쥐에게 있어서. 그런데 어떤 다람쥐? 그것을 먹는 다람쥐한테 있어서 도토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맛있는 식사의 부산물,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다람쥐의 응가를 의미하는데 이 부산물이라는 것은 또한 또 중요한 인풋이 될 수 있답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먹는 미생물에게는.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이제 자연에서는 왜 쓰레기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근거를 대고 있어요. 각각이 다 누군가의 어떤 아웃풋이 누군가한테는 중요한 인풋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A에서 봤었던 미생물에 대한 내용이 B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C로 내려가 보면 이러한 순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순환을 얘기하느냐? 앞에서 이러한 순환에 대한 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으로는 B가 가장 먼저 존재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떠한 주어진 문장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형식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이 A번에 그대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 다시 읽어보면 아까 B에서 마지막에 말했던 이 미생물의 아웃풋은 결국 다시 뭐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된다. 뭐에 중요한 재료가 된대요? 새로운 오크나무가 자랄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럼 누군가의 아웃풋이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겐 중요한 인풋이 된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것은 일종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글의 가장 적절한 순서는 B, A, C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A번 보시면 내 컴퓨터가 froze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얼다란 뜻인데 어떠한 기계가 얼었다라는 것은 고장났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speed의 과거인 굉장히 속력을 내다, 속도를 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이후에 근거가 등장합니다. 커서도 없고 스크립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더라. 자,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컴퓨터가 고장난 상황이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쁜 스파이웨어에 걸렸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컴퓨터의 브레이크다운, 고장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유발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기지 않느냐, regular checkups, 그러니까 규칙적인 어떠한 정기적인 확인을 위해서. 그러면서 why do we expect our computers? 우리는 왜 우리의 컴퓨터가 to run, 운영하다 또는 실행되다라는 뜻이죠. without same care, 똑같은 어떠한 케어를 하지 않고서 왜 우리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고 있습니까? 라고 비꼬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알맞은 단어의 조합으로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5번입니다.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고요. 3번 문장만 잘 읽어봐도 좀 파악이 가능합니다. by ing니까 뭐뭐 함으로써. block 한다라는 것은 방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서로를 방해하고 trust in the ropes라고 되어 있으니까 밧줄로 서로를 의지하면서. 방해하고 의지한다라는 요 단어의 병렬 내용이 조금 어색하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reach the top safely, 안전하게 정상에 도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문맥에 있어서 블로킹했다라는 요 단어가 거슬리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으로 가서 요약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자연의 경계라는 것,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어떤 주라던가 국가, 그쵸? 사이에 있는 자연의 경계를 지금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의 경계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명확한 어떤 분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강이 있으면 뭐 어떤 경계를 짓기에 굉장히 유용하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가고요. 현실에서는 이 강이라는 것의 경계가 바뀔 수가 있어. 모함에 따라서 이 강이라는 것이 경로를 바꿈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이상적이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는 글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약한 문장을 보면 강이라는 것은 뭐한 것처럼 보여요?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긴 해요. 뭐에 있어서? 이러한 경계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럼 강이라는 것이 사실상 경계를 무엇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이라고 했었냐면 경계를 설정하고 설립해 주는 데 있어서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는 않다.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의 경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아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알맞은 정답은 2번입니다. 7번의 어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법 문제 첫 번째 포인트 무엇이냐면, 자,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The number of 하면은 수일치할 때 어디가 중심이 된다? 넘버가 중심이 된다. 왜? 뭐뭐의 수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주어로서 단수예요, 복수예요? 당연히 단수입니다. 그래서 단수 동사 has, pp가 연결된 것은 적절하다. 요게 포인트였었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It'd be ideal. 이상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To have no car crashes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 충돌 사고를 겪지 않는 것이. 자, 그럼 해석상 여기서의 it은 그쵸, 가주어. 여기서의 to가 진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진주어로서의 투부정사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도 중요했었죠. one of 복수명사 나왔네요. one of 복수명사 나왔을 때는 수일치가 뭐가 된다? 그쵸.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
이기 때문에 단수수일치가 적절하다. 3번에 단수 동사가 연결된 것도 역시나 옳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일 건데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while은 뭐다? 품사가 접속사다. 접속사.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는 지금 뭐만 나와 있죠? 명사만 하나 띵 나오고 끝났어요. 자, 그럼 접속사가 올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그쵸? 전치사인 during이 오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4번이 어법상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으로 가서도 역시나 어법 문제입니다. 자, 1번의 어법 포인트를 보시면 likelihood가 지금 선행사로 위치가 되어 있고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which가 왔다라는 것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이제 잘 아실 거고, 그럼 한번 볼까요? Members of the target market, 그쵸? 타겟이 되는 시장의 구성원들은 will be exposed to it, 그것에 노출될 것이다 라고 해서 수동태의 문장이 등장했죠. 그러면은 완전한 문장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절을 이끄는 which가 올 것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되죠? 여기에 지금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걸 봐서는 완전절을 이끌 수 있는 뭐 where이라던가 that이 와야 되는데, 이와 같이 likelihoo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상적인 명사를 얘기하고 있고 가능성이라는 이러한 추상적인 명사를 선행사로 하는 때에는 뒤에는 일반적으로 동격절, 그렇죠? 동격절 접속사 that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사보다는 that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동격절의 that은 뒤에 완전절이 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이 바로 1번이네요. 그러면 틀린 거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이제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더 비교급, 그렇죠?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여기 나오죠?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러한 문장이 지금 생겼네요. 자, 근데 그 사이에 여기 비교급이 부사 비교급이에요. 여기에 부사가 위치한 것이 적절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면 더 자주, 그쵸? 상업 광고가 진행될수록 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사 말고는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사가 우리가 더 비교급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그냥 이동된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부사의 사용이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 로케이션, 지역 자체는요, will affect,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영향을 미칠 거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볼지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해서 이 부분이 다 의문사, 그쵸? 주어, 동사 형태의 우리 간접 의문문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석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했을 때 어색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how 뒤에 many가 오거나 much가 위치할 수 있고, many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명사의 복수형, 그쵸? much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불가산 명사 정도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도 how의 어떤 사용 자체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포인트는 좀 특이한데요. fewer people 해가지고 여기 fewer에다가만 밑줄을 쳐놨거든요. 일단은 few라는 어떤 표현에 er를 붙어서 더 적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few라는 것이 뒤에 뭘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렇죠. 가산 명사를 쓸 수 있는 것이고, little이 뭐예요? 불가산 명사 쓰는 애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산 명사인 people를 잘 썼으면서도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요 4번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잘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17살짜리 환자인데 이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난 너무 지겹다. 우리 아빠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나한테 너는 너의 잠재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들고 지겹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것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이나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의 그는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그가 나와요. 그는 기대합니다. 그쵸? The same sort of drive. drive라는 것은 뭐 동기, 추진력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같은 종류의 추진력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때도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아들한테 너는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아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3번에서도 He is trying to inspire his son. 그의 아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기를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아빠를 지칭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번의 포인트를 보시면 만약 아빠가 You have great potential. 너는 잠재력이 정말 충분해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일종의 그의 재능에 대한 어떤 칭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빠가 누구한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들내미한테 칭찬해 주는 거겠죠. 너의 잠재력이 충분해 라고 말을 할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의 his는 아들을 의미하게 되고 나머지 1, 2, 3번은 모두 아빠를 지칭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10번으로 갈게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전에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자, 10번에 한번 내용을 볼까요?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자, all the donations, 모든 기부금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부금이냐면 you collect 이라고 되어 있네요. 당신이 모은 모든 기부금이라는 것은 곧장 어디로 간대요? 사람들에게 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 당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이 곧장 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기부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느끼게 만든대요? 기부자들이 feel uncertain 이라고 되어 있네요. 불확실함을 느끼게 만든다. 뭐에 대해서? Their dollars are doing good things. 그들이 이제 기부한 돈이겠죠. 기부한 돈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만들어준대요. 근데 희한하죠? 어떤 모금을 진행한 사람이 받은 모든 기금이, 그쵸? 곧장 그들의 어떤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간다면 오히려 후원하거나 기부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때요? 기분이 불확실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정감이 들거나 확신이 들거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도 보시면 and that only creates 그리고 그것이요. 뭘 만들어낸대요? more generosity on their part. 그들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아량과 관대함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대요.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맥락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부금이 도와주는 사람에게 곧장 간다면 돈을 기부한 사람들은 기분이 불확실하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확신을 들거나 좀 더 안도감이 든다는 내용이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11번으로 가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네요. 자, 쭉 내용이 있다가 일단 펭귄이 구조가 되면 씻겨지고 그리고 스웨터를 입혀준대요. 그런 다음에 소금물에 넣어준답니다. 뭘 위해서? 재활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펭귄들이요, go home,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다라고 볼 수 있냐면, 그쵸? 구조된 펭귄들의 재활 과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어떤 순서나 과정으로 재활이 되고 결국에 어떻게 집에 돌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문제로 가고 어법상 틀린 것 한번 볼게요. 많은 상황들인데 where이 왔으니까 관계 부사다. 그러면 뒤에 완전절이 와야겠죠? 자, 그럼 완전절인지 봅시다. 어떤 주요하고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 그러면 여기서 지금 have to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수동태도 잘 연결이 되고 있어서 완전한 문장이 따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없죠? 그래서 1번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selfish adults 그리고 이기적인 어른들이나 아이들은요. do not make sound decisions.
어떤 건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답니다. 누군만큼 잘 내리지 못하냐면 여기 지금 도치가 이루어졌는데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것만큼 잘 결정을 내리지 못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밑줄 친 아는 대동사 문제네요. 뒤에가 많이 생략되어 있죠. 그런데 대동사 문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바로 전 문장의 동사를 확인해라. 자, 그럼 내용상 이기적인 사람들은 감사함을 아는 사람들보다 결정을 덜 못 내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건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 반복되는 동사는 결국에 결정을 내리다라는 이 make라는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일반 동사의 대동사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비동사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do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2번이 어법상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때때로 나의 아이들은요, gets discouraged, 낙담되어집니다. 해서 지금 뒤에 PP형이 왔는데 우리가 수동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는 비동사의 PP형을 쓰지만 제가 똑같은 이형식 동사인 get 동사를 사용해서 PP형을 뒤에 달고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고요. 아이들이 낙담되어져서 뒤에 내용도 보시면 want to put the required effort 라고 되어 있네요. 필요되는 어떠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봐서는 낙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낙담되어지는 어떤 감정을 묘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분사의 쓰임은 적절하다. 4번으로 갈게요. 4번도 보시면 it is difficult, 어렵다. 그리고 거의 불가능하다. 뭐가? to motivate 하면은 그쵸.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실제로 it은 가주어고 진짜 주어는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진짜 주어로 사용된 투부정사의 쓰임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의 어법 문제로 가볼게요. 그것은요, moves quickly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가 하나예요.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컴마만 하나 있어요. 접속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분사가 연결되는 게 맞는데 현재 분사 쓸 거냐, 과거 분사 쓸 거냐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뒤에 뭐가 남았다? 목적어 사라져 있고요. 뒤에 목적격 보호할 투부정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force A to B, A가 B하도록 하다, 강요하다라는 의미의 오형식 구문이 목적어가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목적어가 있다라는 것은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 분사의 능동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포인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 코요테는요, 또한 cannot tell,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tell은 말하다란 뜻도 있지만 구별하다, 분간하다란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what이 오게 되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에 따라야 되고 when이 오게 되면 얘는 그냥 의문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 불완전을 따질 필요는 사실상 없겠죠. 뒤에 보시면 the rabbit will run this way or that. that은 뒤에 way를 지금 생략하고 있어요. 결국에 토끼가 이 방향으로 또는 저 방향으로 뛰어나갈지를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달리다라는 것은 자동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완전한 문장에 what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내용상 언제 토끼가 저기로 가고 이쪽으로 갈지를 코요테가 분간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맞으니까 when이 선택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포인트, rabbit, 토끼는요, 만듭니다. 그 경주를 또는 쫓는 그런 형태를 더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코요테에 있어서.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make의 오형식 구문이고요. chase가 목적어, 그러면 우리는 목적격 보어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목적격 보어는 형용사가 와야겠네요. 자, 그래서 알맞은 조합은 3번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네, 물 마셨습니다, 여러분. 자, 14번으로 가서 주장하는 바 볼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 당신이 went to the soil,
흙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열매를 좀 줘. 나한테 식물을 좀 줘.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흙은 어이가 없겠죠.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열매를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마지막 문장 볼게요. 당신은요, have to, 해야만 합니다. keep ing, keep ing. 계속 주는 것도 해야 되고 계속 돌봐주기도 해야 돼요. 뭐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 흙이 bear fruit,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서 내놔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계속 돌봐주고 아낌없이 사랑도 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라는 것도 바로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노력을 기울이라.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심지어 모들 사이에서도 bird species, 새 종인데요. Do not commonly use objects as tools. 도구로, 그쵸? 도구로서 어떤 물건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새의 종들 중에서도 때때로 이러한 창의적인 객체들이 do 뭐 한대요? 사용하기도 한대요. 그쵸? 그러한 뭐 도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새의 종들 중에서도 가끔 똑똑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창의적인 어떤 객체들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익히는 바는 와, 새가 도구로 사용해? 자, 그런 다음에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사례가 드러나고 여기서 두 번째 사례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세 번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굉장히 잘 묘사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도 했냐면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봤답니다. 이 외갈이라는 새거든요. 이 새에 대한. 자, 이 새가 뭐를 했냐면 dropped a piece of bread라고 되어 있네요. 빵 조각을 떨어뜨렸대요. 그렇죠? 어디에다가? 뭐 물 표면 위에다가. 그리고 나서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근데 어떤 물고기? had been lured. lure는 이제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유혹당한 물고기를 잡은 거죠. 어디에 유혹을 당한 거죠? 이 떠다니는 빵 조각에. 다시 말해서 새가 빵 조각을 사용해서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도구를 이용할 줄 알더라. 새라는 것도 뭐 이러한 예시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다? 그쵸. 새가 똑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기도 하다.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문 독해였어요. 16번, 17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보겠습니다. little wonder이니까 놀랄 것이 없다. 놀랍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자, 이 주택 개발업자들이요. 어디에 집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fixated 한다는 거 어디에 이제 고정됐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래요. 자, 뭐에 집착을 하냐면 그들의 방을 어떻게 만들어요? appear,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as spacious as possible, 가능한 넓게 보이게 만드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그래서 방이 넓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관행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실링 하면 천장이죠. 천장을 이렇게 칠하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가능한 이렇게 칠하면 결국 뭐가 된다? 방이 넓어 보여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답니다. 도대체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Increasing the lightness of the ceiling 까지가 주어네요. 그러니까 천장의 밝기를 높이는 것이 did increase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조죠. 실제로 뭐를 증가시켰다? Its perceived height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지되는 높이 자체를 더 증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이 밝으면 그렇죠? 천장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효과가 생긴다. 결국에 넓어 보이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러나
Contrary to the traditional advice, 어떤 전통적인 조언과는 다르게 방이라는 것은 또한 appeared higher, 더 높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했을 때? The walls were lighter. 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벽이 밝을 때도 역시나 방이 넓어 보인다라는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다라는 사실이네요.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intend to, 뭐 할 의도가 있냐면 make the room appear higher. 방 자체가 조금 더 높아 보이게, 다시 말하면 방을 좀 더 넓어 보이게 만들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라? 천장과 벽을 다 어떤 색으로 발라라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계속 밝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17번의 정답은 light가 되는 게 맞겠고요. 그럼 전반적인 글의 내용을 봤을 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예요? 결국 어떻게 하면 천장을 더 높게 보이게 만들 것인가? 결국 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넓게 보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문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문에 주어진 것을 위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용을 보자면 바로 그 특성이에요. 근데 어떤 특성이냐면 어떤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특성. 근데 뭐에 있어서? 어떤 전문화된 영역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 특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이어진대요? 결국 다른 어떤 영역에 무지로 이어지더라. 뭐 맞는 말이죠. 내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많다라는 것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지하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나 믿음이라는 것은 좀 제한될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전문가야.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전문 지식에 있어서만 전문가고 다른 것들은 오히려 무지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된 형태의 신뢰를 보이는 게 적절해 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벗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만 읽으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전문가 너무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인 것 같죠? 그런데 but 이후를 보시면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s 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지정된 전문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 없이는 결국 우리가 마비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를 아예 신뢰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뢰는 필요하다. 그 사람들의 전문 지식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서 but 이후에 말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전문가의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n effect 사실상 not knowing 어떤 결과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불구가 되거나 마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하지 않으면 이 전문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전혀 없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마비가 되면서 어떠한 결과가 생기게 된대요. 우리가 결국에는 morning commute or not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침 출근 준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굳이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해 요거예요. 너무 믿지 않으면 굉장히 단순한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강조해서 말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 밑줄 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을 모르게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전문가를 믿지 않으면.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전문가가 주는 지식이겠죠. 전문가가 주는 지식. 이것을 의미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골라라. 정답 2번입니다. 굉장히 쉽게 적용 가능한 정보인데 누가 주는 정보예요? 그렇죠. 전문화된 전문가가 주는 정보. 결국에 우리가 전문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아예 없다면
그들이 주는 정보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마비가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는 2번의 선택지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갈게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사람들은요, 또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대요. 뭐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다르다. 뭐에 대한 능력? 맛을 느끼는 능력도 다르고 또 뭐에 있어서도 다르대요? 인내심, 그쵸? 인내도 달라요. 어떤 특정한 어떤 식물들에 대한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도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을 어디다 넣을 거냐면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여기 문장을 먼저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민들레 이파리를 굉장히 잘 먹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기도 한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등장해야 돼. 왜? 그런데 이전 3번 문장에서는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토양의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다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에서 갑자기 4번의 문장으로 넘어오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문장이 4번에 위치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어지는 4번이 오는 것이 글의 맥락상 적절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한번 볼게요. 네, 저 또 물을 마셨습니다. 요즘에 목이 너무 건조하네요. 수업을 안 한 지가 좀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20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고요. 접속사 문제네요. 자, 이렇게 picked 하면은 따다란 뜻이죠. 사과를 따고 나서 사과는요. 어떤 에너지, only the energy, 어떤 에너지만 필요하냐면 그것이 takes to get from farm to market 이라고 되어 있죠. 농장에서 가게, 그쵸? 마켓으로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만이 필요하대요.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접속사 전의 내용이게 될 수 있겠죠. 사과가 이렇게 재배되고 나서 필요한 에너지는 이제 농장에서 마켓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만 있으면 돼. 근데 이후의 문장을 보시면 이 사과가 goes into a jar 이라고 되어 있죠. 병이에요. 사과잼 병에 들어갈 때. 그쵸? 뭐 하기 전에? 이 마켓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과잼 병으로 들어갈 때 더 많은 에너지라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앞문장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앞문장에서는 에너지가 이것만 필요해 라고 해놓고서 뒷문장에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둘이 역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3번, 4번의 보기를 지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 B를 보시면 그리고 당연히 그 병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국에는 이동되어야 돼요. 어디로? 슈퍼마켓으로. 그런 다음에 비가 오고 나서 가족은요, 한 가족은 그것에 어떤 탄소 발자국, 요즘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탄소의 양을 줄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by ing, eating less processed foods라고 되어 있죠. 가능한 가공이 좀 덜 된 식품을 먹으면 탄소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과가 농장에서 그쵸? 사과잼이 되면서 그쵸? 사과잼 병에 들어가고 이게 다시 가게로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B 이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하다? 가능한 한 그쵸? 가공식품을 덜 먹으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결국 이래라고 해서 결론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접속사는 therefore이 적절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1번부터는 빈칸 문제가 이어집니다. 21번의 빈칸 문제. 일단 suppose that, 대니아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로 시작하네요. 지구라는 것이 resilient, 회복력이 있는 상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even if, 뭐뭐 할지라도
지구의 시스템 자체가 성공적으로 반응할지라도 우리가 저지르는 환경적인 파괴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반응할지라도, 즉 다시 말하면 이 회복력을 사용할지라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대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뭐에 있어서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결국 대가를 치르는 것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구가 회복력이 있어. 우리가 아무리 파괴를 해도 지구는 회복할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회복력이 있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여기도 볼게요. Even if 뭐뭐 할지라도, 그렇죠? It is highly unlikely that 대니아가 굉장히 가능성이 없더라도. 자, 대니아의 내용이 뭐예요? 인간의 행위 자체가 뭘로 이어진다라는 가능성? 붕괴로. 무엇에? 어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지구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할지라도. 왜 낮다고 보는 거죠? 지구에 회복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어떤 붕괴의 결과라는 것은 너무도 파괴적이어서 소대꾸문이죠. 너무도 파괴적이기 때문에 avoiding the risk altogether. 그 모든 위험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선호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가 회복력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마구잡이로 그냥 막 파괴시켜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회복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파괴라는 것이 너무도 재난 상황이 커지기 때문에 이 파괴마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합니다. 마치 뭐뭐처럼 best, 이것이 최선인 것처럼 not to have to rely on, 의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어디에? 어떤 자동차에 있는 에어백에, 그렇죠? 에어백에 이 구명하는 어떤 특성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겠어요? 지구가 회복력이 있더라도, 그렇죠? 결국 손실은 감수해야 되고, 회복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의 결과가 너무 재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회복력에만 의존하지 않는 게 좋겠어 정도의 맥락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빈칸에 필요한 단어는 지구의 기본적인 시스템의 회복력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22번 한번 가볼게요. 22번. Spotted owls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점박이 올빼미는요, 이용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환경단체의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하기 위해 이용이 되냐면, 감시하는데 이용이 된대요. 뭐를 감시하냐면,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지, 충분한 오래된 어떤 숲을, 그쵸? 보존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데 이 점박이 올빼미를 이용한답니다. 왜 얘네들을 이용하냐면 이 점박이 올빼미들이 굉장히 넓은 뭘 가지고 있대요. 어떤 살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것들이 뭐 중에 하나다? 최초의 어떤 종이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떠한 종? To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최초의 종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래요. 뭐 했을 때? 오래된 숲이라는 것이 희박해졌을 때. 그러면 이 올빼미가, 그쵸? 숲에 사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이 숲이 없어진다면 가장 처음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종이 이 올빼미이기 때문에 모든 종을 다 볼 수는 없고 이 올빼미를 기준으로 우리가 환경을 또 잘 보존하거나 숲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내용이네요. Hence,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추론할 수도 있냐면 만약 there are sufficient, 충분한 오래된 산림이라는 것이 있다면 뭐 하기에 충분한? support healthy population of spotted owls. 그쵸? 이 점박이 올빼미의 건강한 개체수를 감당할 수 있을 법한 충분한 오래된 산림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뭐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이미 올빼미에 충분한 숲이 있다라는 것은 뭐도 있다라는 뜻인가요? To meet the needs of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의 필요를 충족할 만한 이것이 있다라고 추론하는 것도 괜찮다. 뭐겠어요? 그쵸? 3번에 충분한 양의 숲이 있다. 이 올빼미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개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 올빼미에 대한 숲이 충분하다면 다른 개체를 위한 숲도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3번이고요. 다른 선택지는 뭐 부적절하고 어색하고 그렇죠? 근거가 없습니다. 자, 이제 23번의 빈칸으로 갈 건데 23번의 빈칸은 여기 아래에서는 근거를 잡을 수가 없고요. 여기 초반에 근거를 잘 잡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이 암석이라던가 광물이라는 것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라난다. 어디 안에서? 지구 안에서, 지구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대요. 마치 인간들처럼 광물이라는 것은 뭐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결국 얘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인간처럼 암석이나 어떤 광물들도 살아있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perfect condition, 완벽한 상태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함으로써 growth process라고 되어 있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성장이라는 포인트가 잘 들어갔고요. 이후의 내용도 보시면 이러한 광물의 완벽이라는 것, 그렇죠? 완전함이라는 것은 언제 얻어지냐면 그것들이 금이 될 때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광물이 금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후에는 이 성장, 그러니까 금을 빠르게 얻기 위해서, 광물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과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후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내용은 4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4번으로 갈게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무엇이냐? 자, 뭐에 대해서 소재를 가지고 있냐면 이 전환 장벽, 그렇죠? 스위치는 전환하다라는 뜻이고 barrier는 장벽이죠. 전환 장벽을 소재로 하고 있고 자, 그 전환 장벽이라는 것은 결국 막을 수 있대요. 뭐를? 고객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냐? 부과함으로써. 어떤 중요한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뭐에 대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To a competitor, 경쟁사로.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내가 이 어떤 특정 브랜드를 쓰다가 다른 브랜드로 내가 가고 싶어.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전환 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사례를 첫 번째로 이러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시스템을 예를 들고 있고 예를 들면 내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고 있다가 다른 항공사를 쓰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괜히 이 마일리지를 계속 적립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 회사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서 IBM의 어떤 사례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글의 전반적인 소재가 전환 장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게다가 IBM은 뭐라고 얘기도 했냐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교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떤 기술을 뭐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IT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계속 교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말은 전환 장벽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일치불일치 문제였었고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정답 4번이었는데 대략 한 70%의 보츠와나는요. 뭘로 덮여 있대요? 칼라하리 사막으로 덮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막이 아니라 밀림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만 잘 캐치하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마지막 동행 모의고사였던 5회차까지 해설을 마무리를 했고요. 점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계속 채워야 되는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낙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반드시